디귿, 지읒, 지읒, 티귿, 시옷, 미음, 시옷? 돼지통 설명서. 뭐야? 디저트? 대저택? 대전 택시 20. 도를 하십니까? 아닌 것 스위스? 같은데. 뭔데 그럼? 나도 몰라. 뭐지? 뭐야? 대저택. 돼지통이 맞는 것 같아. 돼지보다 사무실? 사무실? 설명서? 디저택? 서명서? 설명서. 아니 좀 전에 뭐 초성 퀴즈를 스스로 하대요. 뭐 오늘 시민대학 찾아온 학생들이 학습 의욕이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괜히 막 짐작도 해보고 돼지털, 디저트, 설명서 뭐 돼지털, 디저트 다 재밌었는데 오늘 주제는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오늘 톡 시민 클래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경인교대 윤리교육과의 임상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디지털 시민성을 설명하기 전에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죠. 그때 시민한테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했어요. 어떤 자격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생겨야 됐을까요? 귀족이만 됐을까요? 시민은 보통 귀족하고는 상대되는 개념인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초창기의 시민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 거기다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왜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은 정치나 민주주의나 공공적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돈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산과 교육 수준이 안 되면은 시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있죠. 지금 민주주의에서 시민성은 뭐 국적, 세금을 잘 내는가, 병역을 이행했는가, 의무를 다 하는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조건이에요. 근데 시민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시민의 조건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시민, 남에게 모범이 되는 시민, 그런 시민들이 보여주는 모습, 자질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시민이 훌륭한 시민일까? 디지털 시대 그러면 제일 흔하게 생각나는 게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량의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된다. 우리가 뭐 정보의 홍수 시대, 대홍수 시대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보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알고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넘쳐나는 정보 중에 뭘 골라서 믿을까? 뭐가 중요한 정보고 뭐는 나를 헷갈리게 하는 정보인가? 이런 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디지털 시민성으로 첫 번째 역량으로 꼽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 중에 무엇을 골라서 믿고 따르고 신경을 쓸까?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사의 초창기에는 남보다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더 다양하게 습득하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 정보 검색 대회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과연 중요할까? 누구나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알고 누구나 구글 검색을 할 줄 알고 누구나 유튜브를 찾아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찾고 많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정보, 더 수준 있는 정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잘 찾는 능력. 그러니까 찾는 능력보다는 분별하는 능력,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 이런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정보화 능력에서 질적인 정보화 능력으로 강조점이 이동됐다.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미디어를 잘 읽는 능력이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를 내가 잘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다 했는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웬 남자가 서 있어요. 차 앞에 남자인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죠. 머리 벗겨지고 중년 아저씨인데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손짓을 하고 있어요. 손짓인데 여기는 삼을 꼽는 것 같고 저쪽은 무슨 욕을 인지. 뭘 날리고 있죠. 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 왕실의 왕세자. 그래서 왕위 계승순위 1순위죠. 근데 이 윌리엄 왕세자는 영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왕실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해군 조종사고 전쟁에도 여러 번 참여했고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왕실 인물이에요. 그리고 영국 왕실의 손이 귀해서 대개 애를 안 낳거나 하나 낳거나 그랬는데 이 윌리엄 왕세자는 애를 셋이나 낳은 다둥이 아빠예요. 이 사진은 3년 전에 윌리엄 왕세손이 세 번째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 와중에 차에서 내려서 기자가 물었어요. 떨리십니까? 그랬더니 왕세자가 떨리긴요. 뭐 벌써 세 번째인데요.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인데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했어요. 이 두 사진은 같은 잡지사의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두 명의 사진 기자가. 정면에서 찍었을 때는 세 번째인데 뭐 떨리나요? 웃었는데 90도 각도 옆에서 찍었더니 욕을 날리는 사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하퍼스 바자라는 잡지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그 신문처럼 생겼는데 일면에 윌리엄 충격하고 요 사진이 나왔어요. 자, 일면에 요 신문을 봤을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윌리엄은 멀쩡한 줄 알았더니 저것이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봐.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사람들이 다 이거 뭐야? 왜 이래? 했어요. 이면을 딱 넘겼더니 요 사진이 나옵니다. 현장에 도착한 왕세자는 떨리느냐는 질문에 세 번째인데요 뭐 하고 여유있게 웃었다. 근데 만약에 왕실을 싫어하는 모 신문사에서 요 사진만 신문 일면에 딱 싣고 요건 안 냈으면 어땠을까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미디어가 우리에게 세상을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팩트가 뭔지, 진짜 의미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가려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 사진을 찍었던 기자나 그걸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누구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었고 어떤 각도로 찍느냐, 어떤 거리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치기사, 경제기사, 연예기사 이런 것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본 걸 안 본 건 모르겠는데 본 거는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훌륭한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런 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가르치는 이론을 만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헨리 젠킨스라고 세계적인 석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미디어 교육 그러면 스마트폰을 쓰는 방법,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 뭐 그런 기기를 만들고 다루고 접근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기술을 많이 가르쳤는데 점점 세상이 발달하면서 이제 기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칠 필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직관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건 이거겠지 누르면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지 하면 넘어가고 직관적 사용이 되는 시절이 왔죠. 더 이상 사용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문제는 이제 그 기기를, 그 서비스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젠킨스라는 학자가 이제 중요한 거는 미디어 사용 능력이 아니다. 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화적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뉴스, 아까 함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기사를 대조하고 비교를 해주는. 한 사람의 말만 보지 말고 여러 신문사를 보자. 이 신문만 보고 이 신문만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험악한 것 같은데 이 신문을 보면 따뜻한 세상인 것 같고 골고루 봐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보도된 정보의 출처가 확실한지 아니면 불분명한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가 만들어낸 소설인지 기자의 희망인지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비교를 해보자.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의 끝맺음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맺음. 어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희망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확실하게 단정짓지 않고 월버무리거나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끝날 것 같은데 진실된 이야기면은 이게 약간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법하니까 이제 진실된 이야기면은 딱 정확하게 잘라서 말하고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라면 무엇 무엇이다. 무엇 무엇임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카더라, 라더라, 누구에 의하면 이런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얘기 안 한 것 중에 광고인지 기사인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은 쭈꾸미가 철이다, 어디가 무슨 축제를 한다 맨날 나오죠. 그게 맛있는 철이어서 기자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맛있으니까 꼭 알려야 돼 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뒤에 그 지역에 무슨 남도 관광청 혹은 경제부서에서 방송국에다 의뢰를 해요. 우리 동네 쭈꾸미가 많이 나는 철인데 서해안, 남해안 많이 나지만 굳이 우리 동네 와서 땡땡항 쭈꾸미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방송국이 거기 가서 쭈꾸미를 다른 동네도 쭈꾸미가 있지만 이 동네 쭈꾸미는 특별히 맛있다라는 듯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엄격히 말하면 광고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보 프로그램, 버라이어티지만 실제 본질은 광고예요. 이런 거 의심해보고 걸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말 안 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기사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생략됐는가. 왜 그것이 강조되고 왜 그게 빠뜨려졌을까. 이거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신경 써서 여러 미디어를 봤는데 나는 저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화를 별로 안 내는 것 같아. 무식해서 그래라고 할 게 아니라 나랑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는 중요한 것 같은데 너는 왜 안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하니?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내 생각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 내가 혹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자, 아까 가짜뉴스에 함부로 속지 말아야 된다.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이러저런 걸 의심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디어로부터 속지 않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훌륭한 시민은 내가 시민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시민으로서 뭔가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퍼뜨리고 그 의견을 조직화해내고 나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특히 요즘 10대들은 SNS에서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SNS 뉴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발 담그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뉴스의 내용 자체도 따져봐야죠. 정말 있을 만한 일인가? 그럴 만한 맥락이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뉴스를 나한테 전했는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 말고, 내 반응 말고 나는 금방 흥분되고 금방 슬펐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 반응도 좀 봐야 돼요. 네 번째는 이 뉴스가 퍼짐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 이 뉴스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친구들끼리 SNS에서 누구누구가 뭐 어땠대, 우리 선생님 누구가 뭐뭐뭐 어땠대, 충격적인 뉴스가 왔는데 믿을까 말까 고민해보고 제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전해줬을까 고민해보고 믿을 만한 것 같긴 해. 근데 요거를 널리 퍼뜨렸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해봐야 됩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 있을까요? 저요. 네.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도덕적 역량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능한 것들. 내가 좀 전에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어려운 말로 도덕적 역량도 중요하다면 그럽시다. 미디어 능력이 절반,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인 성향이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훌륭한 디지털 시민은 일단 손해 안 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함부로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가짜 상품 사지 않고 비싼 돈 억울하게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받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게 좋은 시민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만 잘 해결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혹시 나랑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없나?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돼요. 있다면 가서 내가 도와줘야죠.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아.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모임, 연대를 생각해야 돼요. 시민운동이 되기도 하고 뭐 미디어 선전 활동이 되기도 하고 캠페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시민운동을 해서 문제가 많이 해결됐어요. 그럼 이걸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거나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시민이 할 일은 뭘까요?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잘 실천되는가를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시민은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된다. 제도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제도화된 제도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도 해야 된다. 갈 길이 멀죠. 좋은 시민이 되기가 이렇게 5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톡시민 클래스 오늘 첫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강의 마치고 뭐 소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SNS 정보를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자. 분별 있게. 뭘 분별할까? 정확성이 있는지, 그 근거가 정확한 있는지. 정보인지, 네. 누가 전한 정보인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소감을 말해줄 학생? 저요.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그거를 알게 됐고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그것도 이제 수용하되 이제 그릇된 정보들은 거르는 그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유익했다니 기쁩니다. 많은 매체를 비교해 봐야 되겠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현명한 시민, 책임감 있는 시민, 정보를 잘 다루는 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톡 시민 클래스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수였습니다.